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따로 왜 불렀을까요? 예스맨이라는 별명과 달리 최근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싸웠던 홍남기 부총리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는요, 일부 조건을 전제하긴 했습니다만 전 국민 모두에게 이 재난지원금 다 주겠다, 이걸 수용하기로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따로 만나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정부 측은 국가 부채를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 관리만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걸.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지금 소신을 지키겠다, 배짱을 부렸다, 홍남기 부총리 여러 가지 좀 변신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정세균 총리가 어제 따로 부른 이유 좀 더 내밀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부른 이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왜 홍남기 부총리가 예전에는 당에서 요구하는 거의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설랑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존심인가 하나 물음표 붙은 건 좀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이제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경질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인사권자 대통령이지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하는 얘기 했었죠. 당신 추경 얘기였었죠. 그리고 이제 재정을 나중에 나중을 대비해서 실탄을 아껴야 된다. 저건 사실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로서의 정책적인 소신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위기가 끝이라면 돈을 지금 얼마든지 풀어도 되지만 이게 미중유의 위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더 최악을 상태가 올 걸 대비해서 일단 좀 실탄을 아껴야 된다.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아마 본인들의 정책적 소신들도 조금 영향은 있을 거예요. 지금 나름의 소신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 오늘 총리가 불렀기 때문에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국 이 문제는 저는 청와대가 해결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닥을 잡은 게 전 국민한테 일단 다 주는 걸로.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어제 홍남기 부총리 따로 불러서 설득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이렇게 집권 여당 안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뒤에 사실 김상조 실장까지도 그럼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제 정부뿐만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이 돈을 찍어가지고 전 국민한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인플레 압박으로 오는 거고 국가 부채로 나오는 거니까 항상 걱정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500조를 처음으로 넘어서 그게 작년보다 9.3%나 늘은 거란 말이에요. 513조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추가적으로 국민들한테도 1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그 70% 이렇게 정부에서는 전체 국민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에 단지 이제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그런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김상조 실장까지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사실은 경제를 직접 예산을 주무르면서 보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단지 정치권에서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묘수가 나왔어요. 전체 주되 위에 있는 좀 상위 30%는 만약에 그거를 다시 내가 받은 돈 나나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기부를 한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꼼수라고 해야 될지 묘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전체 국민한테 일단 주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70%만 줄 거냐, 다 줄 거냐, 아니면 금액을 좀 낮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런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와 집권 여당의 싸움에서 지금 목소리만 들으면 총선에서 이긴 여당이 조금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글쎄 기부를 받겠다는데 재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장애차별로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좀 찬찬히 뜯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30%에게 더 주려면 3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30%,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100만 원 받은 걸 안 쓰고 기부하면 나중에 세금 낼 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그 100만 원 실질적으로 세금에서 제해주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의 요인이 그만큼 커진다. 또 기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국고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재정 정책의 기본은 예측성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국고가 얼마나 소요될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짜는 것인데 자발적 기부에 의존해버리면요. 이게 1조가 기부가 될지 2조가 기부가 될지 아니면 1,000억도 기부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안 하고 나중에 세금 환급받는 것보다 지금 100만 원 쓰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버리면 3조 그대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정책을 저는 어떻게 재정정책이라고 들고 나왔는가. 이건 그냥 조삼모사로 면피하는 것이고 국고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만약 세제 혜택을 줘서 세액 공제가 되면 나중에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 그만큼 100만 원 까고 받는 겁니다. 어차피 국고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 재정정책에 대한 네. 그렇죠. 대책으로 기재부를 설득했다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삼모사형 정책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줄 거면 차라리 국민에게 당당히 설명하고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이걸 밀어붙여야지. 지금 이 논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저는 이런 논의야말로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결정을 내려줘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기재부랑 여당 싸우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라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대안까지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제작진이 저한테 퀴즈 하나 냈어요. 여기 오타찾기 거대 여당입니다. 거대 여당 전국민 고수에 한 발 물러선 정부 이건데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결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고 싶은데 돈은 본인들이 한정적이니까 기부, 기탁을 받아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장혜찬 평론가의 분석도 있는데 그럴 거면 홍남기 부총리가 정말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텼다면 물러서지 말았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요. 4월 10월 이전까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딱 바로 돌아보면 야당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당은 다 주겠다고 얘기했었고요. 지금 상황 와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한마디, 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나 경제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당의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을 다 했었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때문에 70%밖에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9조 7천억 원이죠. 그렇게 주면. 근데 다 주면 13조 원 차이예요. 3조 3천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항공, 정유등, 기관산업과 고용안전에 총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 3조 3천억 문제가 제가 볼 때 이게 중대한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GDP의 거의 8.9%를 지원하는데 직접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로 논쟁 벌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신속하게 줄 건 주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던 여야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으려고 했던 국민들도 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댓글 5개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기부까지 강요받는 느낌은 뭐지? 다 주려면 조건 없이 그냥 다 줘라. 예. 홍황유, 제가 약칭으로 불렀습니다만 없음이 1이냐? 보수는 다음 대선 포기하는 게 낫겠다. 찬성 반대로 전수조사한다더니 기타 18%는 왜 나온 거냐? 김종인 비대위 찬성 반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혹시 조경태 의원한테 혹시 자신이 하고 싶은 속마음 아닐까? 마지막 볼까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 가짜뉴스라면 중태설이 나도는데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오늘 다채로운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던 이슈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원일 셰프와
김준 PD, 그러니까 지상파 프로그램에 지금 등장하는 커플인데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 오랜만에 실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뉴스탑에 준비한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